방심이 가짜뉴스 심의센터 직원들 원부서로 복귀 요청.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월권적 업무 행태다. 구속 등 피해 예상돼 부담된다. 방심위는 직원들 주장 사실이 아니다. 정상 운영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라는 걸 만들었죠. 여기에 파견됐던 직원들이 있는데요. 월권적 업무라면서 원부서로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하지 말자. 나 원부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레임덕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대놓고 나 안 할래 한 거예요. 간부를 제외한 센터 직원 4명 전원이 방심위 노조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부서원 전원 전보 요청 이런 고충사항을 접수를 했다는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인사발령, 업무 공백 상태 및 부서 간 갈등 심화 이런 것들은 이제 명분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불명확한 책임 소재와 월권적 업무 행태.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한테 다 책임 떠넘기려는 거 아니야? 우리 못해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해왔었던 걸 보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실무자들한테 다 떠넘겨요. 윗선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자, 선출된 권력이 힘이 센 이유는 뭐냐면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고 정책을 펴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그걸로 평가를 받고 책임지기 때문에 선출 권력이 힘이 있는 건데요. 이 윤석열 정권은 선출 권력인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늘공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단 말이야. 그럼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 나 같아도 안 하지. 누가 해? 괜히 했다가 구속이라도 당하고 감옥이라도 가면 어떡해?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안 하겠다. 대들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시켰는데 나 안 해. 원부서로 나 돌아가게 해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의 여부를 센터 직원에게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일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니들이 결정해. 책임도 니들이 져.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게 뭐야.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할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주요 업무들이 명확한 원칙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문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 문제 생길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걸 우리 보고 하라고? 방통위 직원이 업무상 구속된 사례 등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노조 측 추천위원은 이런 불법적인 업무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이동간이 인터넷, 유튜브, 뉴스타파, 뉴스공장 이런 거 때려잡으려고 어거지로 법을 어겨가면서 만들었는데요. 내부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뉴스타파는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기준이 없어. 그래서 처벌도 못하고 영상 내리지도 못하고 서울시에 공을 넘겼잖아요. 이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막 달려가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 직원들이 이거 불법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야? 못해 이제. 언론 장악 못합니다. 방심위는 센터 직원들 고충 처리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신속심의센터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자, 유일임 방심위 위원장이죠.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예요. 여기도 다 박살나고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권력이 유한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올해 2월에 방통위 공무원들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TV조선 심사위원장 현직 교수도 구속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내려온 대로 진행을 시킨 것 뿐이야. 그런데 직원들이 구속됐어요. 거기다가 교수도 구속이 됐어. 교수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 때문에 구속을 시켜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재밌는 거는 이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20년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이걸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날려버리려고 몰고 갔단 말이에요. TV조선을 억지로 점수를 깎았다.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몰고 갔어. 자, 이거 재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소되면 자를 수 있으니까. 이때
국장, 과장, 직원이 2명이 구속이 돼요. 그리고 교수, 심사위원장, 교수가 구속이 됩니다. 임기환 영장 전담 판사라는 인간이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 이게 도대체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거기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대로 판단하면 되는데 검찰은 그냥 어거지로 기소하는 겁니다. 이거 지들끼리 짜고 TV조선 점수를 조작한 거다. 자, TV조선이 재승인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해줬잖아. 한상혁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들어갔을 때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한상혁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만이야. TV조선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도 재승인 또 해줬다고요. 날렸어야지. 날려서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재승인을 해줬는데도 기소를 합니다. 왜 그래? 이동관 안 쳐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이동관 안 쳐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과정이 전부 다 어거지예요. 근데 임기환이라는 이 판사는요.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대요. 뭐가 있어? 없어요. 여기에 또 디테일하게 하나 더 들어가 보잖아요. 방통위 소속 국장과 과장이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전에는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환한테 다시 들어가서 21일 만에 구속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올해 2월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판사들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했었다는 겁니다. 기각한 판사도 있고 이걸 구속을 받아준 판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날아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너무 무리다 싶어서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도 있었는데 이걸 다시 받아주는 판사가 있었다는 거. 2월까지만 해도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거 안 돼. 야, 이거 했다가 책임은 우리가 지는데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돼? 내용 들여다보면 이거 문제 생길 거 투성인데 우리가 했다가 이거 덤터기는 우리가 다 쓸 게 뻔히 보이는 걸 우리가 이걸 왜 해? 우리 원고조사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심각한 레임덕 징후예요. 권력을 잡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계속 턱턱턱턱 걸립니다. KBS는 지금 박민 사장이 임명이 됐죠. 그러면서 막 지금 프로그램 날리고 장난이 아닌데 MBC는요. 사법부에서 다 막혔어요. 네, 박문진 이사들 날리고 이게 사법부로 인해서 다 막혀가지고 MBC는 지금 아무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요. 임기 말 레임덕보다 훨씬 심각한 레임덕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랬으면요. 진짜 난리 났을 겁니다. 레임덕이네 뭐네 하면서 오만 난리를 쳤을 텐데 언론이 조용한 거예요. 경제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상황이 이랬으면요. 진짜 나라 망한다고 100만 건 기사 쏟아졌어요. 조용하죠. 지금 신협 적금을 출금을 못하고 있어요. 만기가 됐는데 돈 찾을래요? 안 돼요. 이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뱅크런이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언론? 없습니다. 진짜 검색해보면 안 나와요. 숨기고 있어요.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합니다. 금융권은 실제 심각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PF 망하기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방심위의 직원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안 한다고 지금 반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직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몰고 갈 만한 명분도 없어요. 나 이거 안 할래. 어떻게 하게 할 거냐고. 압수수색 할 거야 또? 이 직원들 압수수색 한다고 쳐봐요. 누가 이걸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들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동관을 통한 유튜브 때려잡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공영방송 잡는 것도 KBS 지금 하는 거 보시면요. MBC는 못 건드리게 할 거예요. 안 돼. 원하는 대로 안 돼. 이 정권의 말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론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이동관 탄핵 누구보다 언론이 지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론들이요. 연대의식도 없고 기자들끼리의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 연대의식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레임덕은 시작됐고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윤석열의 몰락은 조만간 올 수밖에 없습니다.